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잇따라 교육부의 학과 신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대학 소멸시대에 활로를 모색하고 나선 건데요. 신설된 첨단학과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먼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조희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와 순천대학교가 2021학년도 학과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는 130명 정원의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와 석유화학 소재공학과,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가 신설되고 순천대에는 40명 정원의 첨단 부품 소재공학과가 신설됩니다. 모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정말 인력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진 상황이 곧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첨단 학과, 이 설과 관련돼서 굉장히 공고하는 그런 안들이 몇 번 내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해왔던 두 지역 국립대의 소생의 물꼬가 트인 셈이라 지역사회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부의 대승적인 승인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력 있는 교수진을 초빙하고 수업의 질을 높여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일. 첨단학과라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 확보도 급선무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게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좋은 학생들이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야 됩니다. 첨단학과에 필요한 시설 장비나 또 미래 산업에 대비한 교수님들,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돼요. 또 일각에서는 신설학과가 우수한 인재를 키워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에 머물지 않으려면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 인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수시 등이 시행하는 지역가점제는 생산직 채용에서 고등학교와 초대졸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을 35%인가 이상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지역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로 해서 채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산단 내 기업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이라 오는 21대 국회에서의 재발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기금이 가정의 달 훈훈한 미담을 낳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원금을 취약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0여 년간 치킨집을 운영해온 최종주 씨 부부. 이번에 받은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을 어린이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습니다. 이전부터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직접 만들어 팔던 치킨을 나누던 최 씨 부부는 1인당 20만 원, 예상치 못했던 광양시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자 바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을 지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추후에 나이를 먹고 힘들었을 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순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조현희 씨 부부도 앞으로 받을 기본소득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매출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자는 동료 자영업자의 권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정말 저보다 못하는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은 전남 지역에만 3만여 명. 특히 최근 감염병 사태 속 고용률이 감소하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본인들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재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지역 공동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초등학교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놀이터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어디든 놀이터로 볼풀장과 그물사다리, 미로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 단체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난해 개설 이후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들 시간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담임선생님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넓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 곳곳에서도 사방치기와 윷놀이 공간은 물론 거울을 보며 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공간이 학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전남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조례 덕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지난해부터 교실과 학교 단위로 나눠 공간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52개교를 선정해 242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올해도 30개교를 선정해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 탄력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공간 구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공간의 혁신을 통해 학교를 지역사회의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학교의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5.18 40주년 기념행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7일 전야제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취소한 만큼 자전거 순례와 5.18 영어 말하기 대회 등 이를 대체하는 7개 행사를 추진합니다. 또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25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다각도로 추진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81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여수 지역 시립 도서관들이 임시 개관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평일은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5시까지이며 도서 대출과 반납만 가능하고 이용자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실 입장 인원도 제한됩니다. 한편 현암도서관과 율촌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하지 않고 환경도서관도 시설 교체 작업으로 이달 말까지 휴관합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어제 개막했습니다. 화려한 식전 행사나 어린이 팬들을 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역사에 남을 무관중 경기가 펼쳐진 2020년 프로야구 개막전. 어린이를 위한 행사나 이벤트 없이 선수 소개와 함께 곧바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심판진이 두른 검정색 마스크와 관중 없이 펼쳐지는 치어리더의 응원도 낯설기만 합니다. 선수들에게 응원의 힘을 주기 위해 관중석에는 선수들의 대형 사진과 응원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관중을 대신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야구를 향한 팬들의 마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야구를 지켜볼 수 있는 곳에는 간이 의자와 함께 텐트까지 펼쳐졌고 그라운드 안에서 들려오는 치어리더의 응원에 화답하며 팬들은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밖에서 보는 게 서럽대요. 아니 막 응원석에서는 막 응원도 막 동작 크게 하고 막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막 부끄럽고 이래서.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의식해 마스크를 둘렀고 팬들 스스로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킬 거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겨울 내내 기다려가지고 아쉬운 건 사실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선수들하고 같이 그라운드 안에서 아마 호흡하면서 응원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바이! 안방에서 야구를 지켜보는 팬들을 위해 중계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심판과 주루 코치의 음성이 전파를 타면서 챔피언스 필드 주변의 화재로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을
안방 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계석까지도 지금 매캐한 연기 때문에 좀 가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첫 발을 내디딘 프로야구. 무관중으로 펼쳐진 첫 경기에서 기아는 키움에게 대패했지만 야구를 향한 팬들의 마음은 그라운드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달까지 2,400억여 원을 집행해 기존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고 관내 공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와 투자 분야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의 상반기 지방 재정은 6,800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4,186억 원이 신속 집행 재정으로 책정됐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안개가 자욱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충남 홍성 지역의 경우 가시거리가 단 70m에 불과하고요. 여주와 성주 지역도 160m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하루 만에 계절은 다시 한여름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한낮에 서울이 28도,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오르겠고요. 반면 비교적 선선한 동쪽 지역은 동해 지역이 오늘도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살이 내리쬐면서 안개는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또 오전 동안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곳곳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잠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1.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 정도 낮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높아서 서울과 대전, 전주가 28도, 안동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다운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